월세 수익도 받고 향후 땅값이 오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건물주만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 공장주? 네, 이제 공장주를 하셔야죠. 안녕하십니까, 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공장 전문가 감정술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 투자 강의를 하고 있는 감정수사라고 합니다. 제가 감정평가를 오래 했었고요. 그래서 닉네임이 감정술사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 평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장 투자에 대해서 네.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장 하면 비싸다, 어떤 수익이 날지, 그리고 관리가 어렵고 여기다 공장을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공장은 수익형과 차익형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투자 상품이에요. 공장은 임대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공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월세 받는 용도로 네. 뭐 빌라나 원룸이나 상가 하듯이 네. 공장도 내가 가지고서 말 그대로 회사한테 임대를 준다 이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장 투자가 생각하신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받은 공장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하남입니다. 하남에 있는 공장이고요. 토지 면적은 211평, 건물 면적은 1층 100평, 2층 100평으로 해서 200평인 공장인데요. 이 공장은 최초 22억의 감정가가 나와서 15억까지 유찰된 물건을 21억에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낙찰가를 보니까 20억이 넘어요. 21억? 네, 21억이죠. 그 돈이면 그냥 서울에 아파트 사기 낫지 않아요? 나는 저의 생각. 아파트는 요즘에 투기 지역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장은 대출이 80에서 90%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임대를 들어오면 네.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진 않습니다. 아, 그게 있군요. 네. 임차인들은 자꾸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임대가 들어오면 영업을 거기서 오래 하시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전비가 많이 들어요. 아, 공장 입장에서는 한번. 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월세를 올려도 네. 잘 나가지 않습니다. 공장은 사실 물류예요. 물류, 네. 물류. 물류가 고속도로 IC에서 제일 가까운 공장이 제일 좋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이 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 중요한 건가요? 왜 중요하냐면 큰 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윙바디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15톤 되는 네. 그 차가 진입이 가능해야 공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공장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공장은 원래 닭 가공 공장이었고요. 이쪽에서 닭을 받아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공을 했던 그런 공장인데 지금은 많이 치워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드시는 치킨. 치킨. 네, 치킨 공장이구나. 네, 닭을 가져와서 잘라서 네. 치킨 가게에 납품하는 네,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이제 육가공 공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낙찰받으면 계속 그걸로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고요. 여기는 좋은 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는데요. 2종 근린시설. 네, 그래서 육가공 공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데 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면 대부분이에요. 하나면 네. 대부분 1종인데 얘는 네. 2종이다? 이 얘기죠? 2종으로 허가를 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높습니다. 1종이면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공장. 네. 흔히 말하는 제조업. 네. 근데 2종으로 올라가면은 제조업도 할 수 있지만 플러스로 동물도 죽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이군요. 야, 그 동물은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함부로 죽이면 안 그래서, 되죠. 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남에는 육가공 공장 허가가 많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을 넣을 때 일반 공장보다 평당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냉장실하고 냉동실이 있어요. 이 판넬 자체가 굉장히 비싼 판넬입니다. 여기 설치비가 2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필요한 임차인, 육가공 업체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죠. 자기들이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업종만 들어온다면 굉장히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요. 바로 이 냉장고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바로 원자재를 받아서 여기서 보관했다가 작업실로 가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공장이어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명도는 완료했고요. 지금 폐기물 처리하고 시설물, 화장실이라든지 전기, 수도를 다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은 건가요? 지금 17억 대출을 받으셨어요. 낙찰가 21억이죠? 그럼 17억이면 실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지금 4억 정도의 부대 비용 해서 지금 5억 정도
투자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럼 보통 공장이 이 정도 하나요? 20억, 30억? 대부분 10억 내외의 공장들을 많이 투자하십니다. 아, 10억짜리 공장도 있어요? 그럼요. 공장 경매하려면 보통 많이들 생각하세요. 10억 미만의 공장들은 3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공장은 5억에서 7억 사이만 있어도 충분히 입찰이 가능하십니다. 이 공장은 저희가 2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210평입니다. 주변 시세가 지금 평당 1,500만 원 정도 해요. 그럼 30억 정도의 가치를 보고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는 임대를 1억에 800에 임대를 맞춰서 이자 비용을 감안하고 수익률을 낼 거고요. 2년 뒤에 여기 교산지구와 왕숙지구가 보상이 끝났을 때 3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평당 1,0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1000이네요? 그냥 가서 살 거면 한 30억 정도로 예상되는 그런 공장을 21억에 지금 받은 거고, 그리고 세를 놓으면은 1억에 한 800 정도는 남는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공장은 2층이에요. 2층인데도 층고가 3m 이상 나오고 있어요. 공장은 층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이거 높이. 네, 그죠? 공장이다 보니까 물건을 많이 적재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층고가 몇 메다냐? 그냥 내가 그걸 굳이 안 따지고 낙찰 받아도 어차피 그 공장은 기본적인 규제상 층고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런 데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 보통은 6m 층고가 돼 있는데 9m짜리가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6m보다 훨씬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네. 6m 네. 이하로 지은 데는 그런 데는 없는 거죠? 그런 데는 없습니다. 6m는 지어야 됩니다. 최소 6m고. 네, 네. 근데 그보다 더 좋게 지은 애들도 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들어가 보면 저희가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러죠. 네. 그 판넬이 하나에 1m예요. 아. 그걸 세보시면 됩니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공장을 직접 내가 발로 들어가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을 못 들어가면 밖에서도 보이죠. 들어갔다가 누구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안 혼납니다. 남의 공장 함부로 들어갔다가 혼나면 어떡해요? 거기 네. 혹시 뭐 무서운 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항상 예. 뜨거운 물을 들고 다니시면. 개한테 물 뿌려요? 네. 아, 맹전주의. 아, 뜨거운 네, 네. 물. 아. 그 저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명도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공장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공장은 네. 그래서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거? 네. 아, 망해서 없어진 그런 게 아니고. 소유자가 망해서 나간 거 말고 네.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네. 그런 공장을 가시면 대부분 그 임차인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서 영업을 더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본인들이야 뭐 망한 건 주인이지 내가 망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재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요. 공장은 재계약이 좀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것도 임장이네요? 그것도 아. 그래서 임장을 가시면 꼭 임차인을 만나보세요. 아, 이런 경우는? 네. 아, 빌라나 아파트는요, 임차인 만났다가는 욕 먹거든요. 그렇죠. 욕먹잖아요. 네. 근데 공장은 임차인들이 대려 빨리 낙찰받아라. 나 그냥 영업 좀 해주게 해달라. 네. 임차인께서 부탁을 합니다. 되려. 저 여기서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공장은 아파트처럼 이사비가 2, 300이 아니에요. 아, 공장을 옮겨야 되는 거. 3천, 2, 3천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5% 올려도 여기서 영업을 하기를 원하시죠. 차라리 있는 게 낫다는 얘기군요. 네. 명도하러 갔을 때 혹시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폐기물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장 안에 쌓여있는 쓰레기? 그쵸, 쓰레기. 아, 네. 쓰레기들이 일반 폐기물은 네. 뭐 건축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페인트라든지 네. 해골바가지 그려져 있는 통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무서운 통. 네, 맞아요. 핵폐기물. 그런 것들은 비용이 거의 몇 배가 더 들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낙찰자가 처리한다 똑같이 들리는데? 맞습니다. 아,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 아파트 경매하듯이 집행관 불러서 치워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아, 비용을? 네, 지금 아래쪽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공장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입찰 전에 따로 산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명도비를 책정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에서 12만 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34평 기준으로 해서 300에서 400 정도 책정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공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데 500 정도 책정을 해서 진행해 주긴데 여기도 보시면 쓰레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철이라든지 돈이 되는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었어요. 그 어떤 분이 공장 산속에다가 이렇게 망해서 낙찰이 됐는데 갔더니 그 공장주가 주변에 폐기물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고 자기네 공장에다 폐기물을 다 쌓아놓고 비용 받고 튀었다. 아, 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거 치우냐고 몇 억이 들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렇게 일부러 작업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네. 아,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래서 임장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임장 갔다가 봤더니 여기는 핵폐기물이 있어.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네. 마당이 네. 그냥 땅이었어요. 근데 낙찰을 받고 가보니까 네. 땅 안에 폐기물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이렇게. 네. 세상에. 그래서 정말 큰 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했던 경험이 있어요. 공장은 명도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죠. 그럼 이제 아파트 빌라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3개월, 6개월. 그럼 여기도 낙찰받고 한 3, 4개월 걸린 건가요? 이 물건은 일주일 안에 명도가 끝났습니다. 원래 이게 비어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소유자께서 네.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분을 제가 찾아갔더니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빨리 빼주겠다고 그냥. 하셔서 저희가 일부 이사비를 이사비 좀 드리고 바로 처리가 된 사건이에요. 임차인 어떻게 구해요? 플래카드 거나요? 임차인 구함 이러고? 플래카드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그 공장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저기 방에 벽면 넘어갔구나. 그렇죠. 저기 낙찰되면 우리가 임대를 들어가야지. 그래서 저희가 낙찰만 받으면 이미 오십니다. 저희가 좀 쓰게 해달라고. 되려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먼저 오는 네, 거죠. 그래서 공장 낙찰 받으면 인근 부동산에 내놓으면 어렵지 않게 임대를 맞출 수 있어요. 여기도 임차인 연락이 이렇게 막 오고 있나요? 지금 한 3군데에서 보고 갔습니다. 벌써. 네. 혹시 그 임대를 놓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파트나 빌라는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서 임대를 주잖아요. 그렇죠. 공장은 달라요. 반대입니다. 인테리어를 부셔요? 인테리어 부시는 게 아니고 임차인한테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네. 처음부터 해놓고 받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돈을 일부러 안 드려요. 원하는 대로. 여기 창문을 내주세요. 여기 수도를 내주세요. 하면 그거에 맞게 해주겠다. 네, 인테리어 해주면 금방 나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이거 좋은 팁이었고요. 이거 반드시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다른 분 따라하세요. 공장은 그 회사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공장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이런 거. 야, 너는 공장하면 안 돼.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요? 공장은 네, 아무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진짜로 운영하는 사람, 회사만 하는 게 공장이구나. 그게 공장을 갖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공장 투자는 그럼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요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경매로 투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상가도 여의치 않고. 그렇죠. 다가구 주택은 손이 너무 많이 맞아요. 가잖아요. 네. 임차인들이 매일 불러요. 맞아요. 공장의 좋은 점은 임차인들이 공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다 수리를 하세요. 네. 보통 이제 하수구 막혔어요. 연락 오고. 네, 연락 오고 뭐 등 나갔다고 전화 오잖아요. 정말 중대한 하자, 건물이 무너지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연락 올 일이 없어요. 연락 올 일이 없겠군요. 네. 이제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오랫동안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어차피 안 나가시고 꾸준히 하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공장은 집가 상승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있고. 네,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월세 수익도 받고 향후 땅값이 오르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놀릴 수 있고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공장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공장 경매로 보면 더 좋겠네요. 저는 그런 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공장을 월세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300, 400을 내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걸 경매를 받아서 대출을 받으면 지금의 이율이 비싸지만 이율이 낮아진다면 월세 절반 가격에 매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월세 내는 게 이자 내는 게 낫고 맞죠.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향후 자산 가치도 올라갈 수 있고 땅 주인이 만기됐으니까 나가실래요 했을 때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내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실수요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장을 월세로 들어가신 분들이면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일반인도 임대 수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안 해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기껏 해봐야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할 바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진짜 공장을 세를 준다고 이 생각은 안 해봤었어요. 우리가 보통 건물주만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장주? 네, 이제 공장주를 하셔야죠. 공장주. 그러네요. 네. 공장 하나 있어? 나 공장 하나 있어. 거기서 월세 들어오고 있지. 그 사장님이 사업 잘 되시더라고. 그래서 난 그 사장님이 사업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해. 이거네요? 네, 그렇죠. 윈윈이네. 서로 윈윈이죠. 그렇죠. 서로 잘 돼야 되는 거네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못 모르고 막 덤볐다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볼 때 이런 건 주의해라 하는 게 있나요? 일단 공장은 농업 관련 시설 공장은 하시면 안 돼요. 농림 지역에 있는 공장들은 농민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라든지 공장 등록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목으로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할 점. 무조건 도로죠. 도로. 네, 도로가 6m는 돼야 돼요. 보통 공장들은 다 그런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6m씩? 예전은 4m면 공장 허가를 내줬어요. 예전에. 네. 근데 지금은 6m로 제한이 돼 있어요. 공장 허가 안 나요? 안 납니다. 4m면은? 네.
아, 그러면 이제 예전 공장들 중에는 4m에도 들어간 애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런 공장들은 큰 차가 못 들어가죠. 아, 단점이 그거군요. 큰 네. 차가 못 들어간다는 거. 네, 그래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구나. 네. 싼 건 싼 게 이유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층고. 층고 확인하시고, 아, 네. 요 세 가지 일단, 농촌으로는 가지 마라. 도로를 꽉 확인해라. 층고 높이, 최소 6m는 당연히 넘어야 된다. 6m는 무조건 근데 넘어야 9m, 되죠. 10m는 정말 좋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공장 경매하면 경매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이라든지 용도 이런 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공장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 90%까지도 나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고요. 임대 수익이라든지 차익이라든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장 경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현미경 카페의 감정서사님하고 재밌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공장 얘기 또 하죠. 재밌는 얘기 들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